정면승부, 현근택 변호사,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선거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있었지만 조국 대표 어디로 출마할 거냐, 뭐 송영길, 김남준 두 명의 개항을은 어떻게 정리될 거냐. 이게 지금 최근 한 2주간 계속해서 좀 이슈였습니다. 특히 김남준, 박찬대, 한준호 3실장 모임까지 있어가지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의 요 김남준, 송영길 이거 어떻게 정리될 거라고 보세요? 이거 좀 현근택 변호사 저도 뭐 들으실 수십 정보 번 없습니까? 물어보고 저도 여기저기 물어보는데요. 다들 뭐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네. 아무튼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김남준 전 대변인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송영길 전 대표는 선택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방향으로. 근데 사실 저도 몰라요. 참 분들도 다 모르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송영길 대표는 약간 당의 뭐 결정에 따르겠다 이런 뉘앙스도 좀 비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보니까 뭐 내가 그때 당을 위해서 서울시장으로 나갔다 뭐 이러면서 대통령을 위해서 뭐 헌신했다 이런 좀 뭐랄까 보은 얘기를 좀 하는 것 당의 같은 입장에선 느낌인데요. 송영길 대표를 주는 게 맞죠. 아, 그래요? 네, 5선까지 하셨고 네. 또 대통령에게 어쨌든 그게 뭐 사법 리스크를 방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대통령까지 갈 수 있는 길목에 발판을 마련해 준 건 맞잖아요. 네. 그리고 뭐 김남준 대변인은 복심이라고 하지만 사실 개항에 특히 연고가 많이 없어 보이고요. 그러면 송영길 대표한테 주는 게 맞고,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공천을 못 받는다. 그럼 또 당내 역학 구도가 또 어떻게 벌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특히 반청으로 확실하게 전락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당내 갈등이 더 많이 부담가 될 거기 때문에 당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한다면 송영길 대표한테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개항을 주민 입장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5선까지 하셨는데 개항을이 사실 인천 모든 지자체 중에 인천만 전국에서 인구 순 수입률이 그러니까 이게 유입률이 1위인데 개항만 순 유출률이 1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도시로 전락했는데 5선 동안 뭐 했느냐 책임론을 제기를 하면 이 송영길 대표도 할 말이 없고, 방금도 얘기했지만 김남준 대변인 같은 경우는 개항에 어떠한 연고도 없습니다. 네. 그때 이재명 대표가 선거 나갔을 때 그때 도와줬던 거 하나 그거거든요. 그럼 개항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진짜 개항을 위해서 뭔가 발전에 대한 비전, 좋은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 좋은 후보를 원하지, 막 정치 여의도에서 정치 문법에 따라서 이렇게 지역구가 오며 가며 이야기 나누는 게 되게 불편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며 가면 송영길 대표도 서울시장 나갔다가 광주에서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어머님 송영길입니다. 뭐 약간 이런 컨셉인데 그러면 더 못 나가죠 이제. 김철영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정리되는 게 바람직할까요? 순리일까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 도의상으로 보면 송영길 대표가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리고 뭐 원래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의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개항을 양보해줬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사실 그쵸. 대통령이 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네. 본인은 서울시장 질게 뻔한 줄 아는 서울시장에 나가서 전사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다 겪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해준 사람이라면 그 이제 본인이 이제 다 그 무혐의를 받아서 풀려났으면 그러면 그 자리로 복귀시키는 게 정치 도의상 맞는 게 아닌가. 근데 거기 개항을이 뭔데, 예를 들면 이재명 당시 저 후보는 분당사는 분이 글로 간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김남준 지금 저 대변인은 이분이 무슨 그쪽 지역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아무 관계도 없죠. 아니, 거기가 무슨 특정인의 식민지도 아닌데 대통령 거기서 분당 살다가 와서 되고 난 다음에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였던 사람이 다시 와서 그거를 무슨 개인 무슨 저 사유재산 차지하듯이 이렇게 차지하는 게 그게 말이 되나요? 그건 제가 만약에 개항 살면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는 어쨌든 거기서 4번 5번 뭐 출마를 해서 심판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 지역이 발전됐든 못 됐든 뭐 인구 유입인 뭐 많든 적든 간에 어쨌든 투표로 됐던 사람인데 남이 다 갈아놓으니까 갑자기 들어와서 그냥 날름 뭘 먹는 것 같아서 별로 모양새는 안 좋아. 근데 이 와중에 사실 이 실질적인 키를 갖고 있는 건 정청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시각에서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되지만 본인은 하면 이제 당무 개입이 되는 거고. 그렇죠. 정청래 대표가 어떤 판단할지 궁금한데 이 와중에 이제 시끌시끌한 부분이 이게 있었죠. 그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인 제명인의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정청래 대표랑 이성윤 최고가 최근에 강퇴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당 최민희 의원까지 강퇴를 당했는데 요즘 들어서 이 그 뉴제명 현상, 그래서
올드 재명 혹은 올드 민주당과 이제 뉴 재명 세력과의 좀 갈등, 차이 이런 것들이 좀 되고 있고 이게 실제로 이런 이른바 팬덤에서 꽤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 현상 어떻게 보시는지 현근택 변호사님. 아니 저는 이게 뉴스가 되는 게 자체가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재명인의 마을은 뭐 저도 예전에 들어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잘 안 봤는데 가끔은 들어가 보긴 하는데 여기가 사실은 그 누가 이걸 운영하는지 이런 거를 오픈을 안 해요. 네. 그리고 회원도 추가 안 받은 게 몇 년 됐어요. 지난번에. 아.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렇게 이슈가 될 만한 일인가 싶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근데 또 뭐 팬카페라는 게 정치 조직은 아니잖아요. 그쵸.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냥 의사에 그냥 존중해 주면 되는 거고 유재명 현상 같은 경우 뉴 이재명 현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좋은 거죠. 의원 확장되고 있으니까 기존에 이재명 지지 안 하던 분이 다시 지지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나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층이 우리가 계속 중도로 확장해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선거 국면은 더 그렇거든요. 중도에서 싸움에 이겨야 된다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딱 지금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이 재명인의 마을 운영자분이 최근에 이제 한국일보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네. 본인은 올드 재명이다. 그리고 모든 기준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좋냐 안 좋냐인데 이 본인이 쓴 표현입니다. 강퇴 정청래 빨아쓰자 했지만 번번이 대통령 발목 잡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밖에서 보기에 이기인 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KTV 이매진이라는 그 채널에서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이 악수하는 영상이 빠져 있는데 과방위원장 출신인 최민희 의원이 이거 내가 확인해 보겠다. 라고 하는 게 불편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KTV 이매진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대통령을 홍보하는 채널인데 이 재명인의 마을 주민들이 봤었을 때 이거 왜 우리 채널 건드려? 라는 건데 이걸 이제 딴지일보 게시판에 써서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만약 재명인의 마을 게시판에 썼다면 또 문제가 달라졌을 것 같은데 네. 이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에 썼으니까 이거 김어준 씨와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한 걸 하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 건드리네 하고 마을 주민들이 아마 발끈해가지고 이렇게 노발대발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결국 이제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명청 갈등이라고 하는 거, 이 통합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통합 결렬되면서 그 앙금과 갈등이 이렇게 분화되고 남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김정일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코미디죠 이거야말로. 아주 웃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는데 여당 대표가 와서 당연히 악수해야겠죠. 네. 했겠지. 근데 그게 다른 데 나오는데 KTV에 안 나오니까 김어준 씨가 먼저 여기다 음모론에 불을 지른 거예요. 이거 왜 안 나오지? 라고 하면서 돌려서 마치 무슨 음모가 있어서 삭제해버린 듯한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니까 달랑 거기다가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거 정청래 물매기기 아니야? 그래서 안 내보낸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음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랑 그 최민희 씨가 과방위원장이 내가 알아보겠다 라면서 거기다가 또 과잉 충성 뭐 이렇게 보였던 거고 그러니까 재명인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뭔데 알아봐 이렇게 얘기했고 더 웃긴 건요 최민희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KTV에 원거리 근거리 촬영하는 사람 둘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사람을 하나 늘려줘야겠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KTV가 과방위원장이 그 여기 김어준 방송에서 혹은 딴지일보에서 얘기하면 거기에 지시받고서 사람을 막 늘려주고 줄이고 공적인 그런 자원을 그렇게 사적인 이유로 막 쓸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제가 이게 진짜 거의 코미디예요. 하고 있는 걸 보면. 사실 과방위원장은 방미심의위원도 아니고 홍보수석도 아니니까 뭔가 좀 약간 본인 역할에 대한 인지는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이상해요. 그리고 재명인의 마을에서 무슨 줄줄이 제명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그게 뭐야 도대체. 우리는 뭐 당직을 내쫓지는 않아요. 우리는 뭐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팬카페인데 팬카페에서 하는 거 국민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팬카페에서 우리 윤리도 국민의 윤리도 엉망인데 아프게 그런 여기도 말씀 뭐 마세요. 진짜 보면 참 아이고.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뉴 이재명 현상 아까 이기인 총장님이 그런 얘기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을 상대할 때 과거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이런 거를 가지고 공격해봐야 소용이 없고 현재 대통령으로서 갖고 있는 성과가 있고 사실 거기에 반응하는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집단이 이제 호출이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기민하거나 뭐 어쨌든 뭐 유기적으로 좀 싸워야 될 것이 야당의 역할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싸워야 아닌가. 된다는 얘기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그때 막 사법 리스크 안에 둘러싸여가지고 힘들어할 때 그때는 이제 재판에 대한 대장동에 대한 미래의 뭐 신도시에 대한 공격이 유효할 수는 있는데 이젠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쨌든 국민의 어떤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뽑아준 대통령인 만큼
그 권한을 인정한 상태에서 싸우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국민들이 구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민주당 당대표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은 저는 되게 옳지 않다고 보고 민주당 내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친노 친문으로 이어져 왔던 어떤 민주당의 정통성과 새롭게 뭔가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이익으로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 이재명이라는 관성이 충돌해가지고 이런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민주당도 이런 갈등을 잘 정리해야 되고 야당도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야당도 그걸 잘 돼야 되는데 여당도 어떻게 보면 기존 문법에 이제 적응하 있는 사람과 외연 확장에 된 지지층 사이의 어떤 균열, 갈등 이런 게 좀 보인다고 보는 그건 것까지 부정할 수는 여당에서의 없겠죠. 갈등은 좀 언론이 좀 조장하는 측면이 조장하는 거다. 오히려 사실은 핵심적인 게 여야 관계를 보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이제 중도 쪽으로 넓혀가려고 하는데 국민님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가지 않으면 이거 넓히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저 오른쪽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완전히 비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실용 뭐 부동산 주식 이쪽으로 하지만 이게 그래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는 국민의힘이 이 가운데 자리를 비워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이 넓혀가는 중도 부분을 사실 뭐 우리 여당 내에서 갈등이 있을 수는 있죠. 네. 있을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거는 가운데를 비워주는 야당의 역할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긴 한데 네. 그 중원으로 가는데 그 민주당의 그 정청래 대표나 다른 분들은 공소 취소 모임이나 이런 거나 하여튼 뭐 개파랑 상관없이 전혀 다른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방향으로만 그러니까 직진하고 가운데로 있는 것 같아서. 가면 왼쪽에 있던 사람들은 왜 이게 가운데로 가냐 이럴 수는 있는데 결국은 가운데를 확보해야 중원을 먹어야 이기는 거거든요. 네. 그 싸움에서는 다 동의하는 거예요. 김정일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변화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그러니까 대통령 때문에 이제 여당과 야당 모두 혼란스러워한다는 느낌을 좀 많이 봤는데. 첫째는 이게 반명입니까를 뭐 그게 뭐 국민의힘 때문에 나온 겁니까? 네. 명천 갈등이 국민의힘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은 뭔가 좀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DJ 정당, 호남 정당 여기서부터 수도권 정당, 이념 정당으로 바뀌었잖아요. 운동권이 결합을 하면서. 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운동권들이 주력으로 등장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그 민주당 보고 호남당, DJ당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호남에 있는 분들이 눈치를 보지. 중앙당의 눈치를 보고 있지. 그 수시로 바뀌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네. 영남하고 달라요. 네. 그 이게 우리 당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영남 기득권들이 계속 장기 집권을 하면서 있는 건데 그거랑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실용주의 정당으로 이제 바꿔 나가려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차례 얘기했죠. 홍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하는 운동권 세력과 친문 세력과 그다음에 전문가 테크노크라트를 중심으로 하는 그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저는 뭐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좀 부러워요. 그거는 건강한 싸움일 수 있거든요. 나름대로. 네, 나름대로 건강한 싸움일 수 있어요. 그리고 대개의 경우 누가 이길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전문가 그룹이 이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민주당이 이념 정당에서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맨날 국민의힘에서 쟤들 좌빨이야 하는데 이게 먹힐 수가 없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운동장을 넓게 쓰고 있는 것에 대한 상대방의 이제 반응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이 와중에 보수 쪽에서는 중요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전환길 씨 간에 부정선거 토론이 지난주 있었는데 전 보지는 않았는데 동시 접촉자 수는 뭐 거의 30만을 육박했다고요? 32만을 초반에 계속 유지하다가 맨 끝머리 때도 24만으로 끝났어요. 뭐 한 7시간인가 했다고 네, 본 것 7시간 반 같은데 했습니다. 어떻게 개혁신당에서는 총평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두 가지 효과는 일단은 너무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감사하고 두 가지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부정선거가 알아서 없어지겠지 하고 외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부정선거는 더 커졌거든요. 계속 그 의심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정선거론 음지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부정선거론을 양지로 끌어올려서 이 제도권의 확인을 통해 가지고 저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한 번 더 입증해주고 많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좀 보고 두 번째는 그겁니다. 저런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떤 정당인가. 도대체 저런 사람들을 선을 긋지 못하고 도대체 얼마나 더 보수라는 그 진영을 망쳐야 되는가. 지금 제1야당이 뭐 정치적으로 얼마나 공궁에 처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계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그 사태를 저는 뭐 직접 보셨습니까? 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아마 나중에 시청자가 지금 몇백만 명 된다 그러죠? 네. 600만이 넘었죠. 600만 네. 넘는 거 조회수가. 보면 사실은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전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전환길이 항상 요구한 게 3개였거든요. 윤호개인, 부정선거, 배신자 척결. 2개는 받았단 말이죠. 근데 부정선거는 사실 안 받았었는데 네. 정동 대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니까 우리 TF 구성해서 해보자. 그 반응이 드디어 있었죠. 이것까지 받았어요. 이것까지 받았어요.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3개 다 받았구나. 말은 요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 부정선거까지 받으면 정동영 대표 야 이거 어디로 가실라나 이게 TF 만들어가지고 이제 부정선거 또 당내 토론회도 하고 또 뭐 진상규명해보자 국회에서 토론회 하고 이분들 막 국회에서 불러서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재밌게 가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대구의 1번 신문이죠. 매일신문 어제니까 사설이 공론화된 부정선거 의혹. 선거 시스템 전면 개편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약간 기존의 언론들과 좀 다른데 매일신문이면 사실 되게 유력진데 그럼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매일신문이 네. 과거에 이제 가톨릭 재단이 할 그랬죠. 때는 굉장히 진보적인 신문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그 고속버스 하는 재단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 이후에는 완전히 또 반대쪽으로 가서 지금 현재 뭐 거기서 하는 유튜브라든가 거기서 하는 사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윤호개인 주장을 그대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그쪽에서 사설이 뭐가 나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부정선거는요 그냥 망상이에요. 제가 저도 선거 나가봤지만 그 망상에 불과한데 그 망상 환자들과 어떤 토론을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싸우면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위성 사진으로 야 지구가 이렇게 초록별이야 둥글어 그러면 야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주장하는 거. 예를 들면 과학과 미신이 싸워도 이거 해결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야 이 세상은 사주팔자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아니야 세상은 그렇지 않아. 이건 과학적인 것들을 따져야 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답이 없어요. 그건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그냥 신념체계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저는 장동혁 대표는 정말 나쁜 정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총선에서 4월 10일 총선에서 2020 몇 년이에요. 24년? 24년 네, 24년 총선에서 그때 사무총장 하셨잖아요. 그때 선거 사흘 전에 여의도 연구원에서 조사를 다 했어요. 내부 조사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 전에. 근데 그 조사 결과와 우리가 내부에서 한 조사 결과와 선거 결과가 일치하고 있다니까요. 네. 그때 나온 게 110석이다 최대 이거였어요. 근데 우리 108석 얻었잖아요. 제가 그때 조직 부총장이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요. 그리고 그거 다 보고됐고 장동혁 사무총장 손에도 다 들어갔을 거예요. 당연히. 그게 용산 대통령실에도 가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노발대발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거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근데 결국 그대로 나왔잖아요. 아니 자기들이 한 조사가 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 결과대로 나왔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장동혁 사무총장은 다 봤을 텐데 이제 와서 지난 다음에 그 말이 좀 그럴듯해 보여서 TF팀을 만들겠다고요? 진짜 나쁜 정치죠. 이거는 사람들을 속이는 거거든요. 장동혁은 알고 있었다. 네, 되게 중요한 지적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연휴 동안 그 모자랐던 조각이 드디어 개각이 이제 완료가 됐는데 박홍근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뭐 여러 다른 인선들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인사 중에서 좀 눈여겨 보시는 분 한 분씩만 꼽아 주신다면 현근택 변호사님. 박용진 전 의원이죠. 박용진 전 의원. 반명으로 많이 돼 있었는데 본인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고 근데 어쨌든 이 총리급이거든요. 네. 부총리급. 총리급이에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총리급이에요. 위원장이 대통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제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 거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이기인 총장님은 저는 정일현 변호사 네,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내정된 네. 그러니까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을 거고 네.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던 평생을 일해왔던 사람들이 하고 많을 텐데 네. 굳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중에 대북송금 변호인의 이름을 올렸던 사람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뽑았었어야 될까. 안 그래도 법제처장도 대장동 변호사인가 그런데 자꾸 강요해 본인의 개인 사건에 대해서 변호인을 자꾸 이렇게 임명한다는 것. 보훈 인사. 네, 별로 좋은 시그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김종혁 최고는요? 이병태 교수, 카이스트 교수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 원래 그 보수의 아주 강성 보수셨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때는 보수의 아이콘 같은 그러니까 그 자기 나름대로 이론도 계속 얘기를 하고 또 싸움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덜컥
그 규제개혁. 네. 그 거의 규제개혁이라는 건 물론 보수의 어떤 그 아젠다이긴 해요. 그러니까 규제개혁에 앉힌 건 알겠는데 보니까 이거 상당히 나름대로는 균형을 하려고 뭐 상당히 신경을 쓰는구나. 예를 들어 아주 보수적이었던 이병태 교수, 그 다음에 반명이었던 박용신 전 의원, 그 다음에 또 삼성 출신이었던 남궁민인가, 뭐 이분 이렇게 앉혀서 굉장히 나름대로는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 굉장히 영악하게 인사를 하고 있구나. 뭐 영악하다는 게 나쁜 뜻 아닙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병태 교수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좀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 와중에 또 당뇨 출신이죠. 정의로 의원이 정무비서관으로 가면서 비례 순번에는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이 있는다고 합니다. 이분이 또 김상환 헌재 재판관 동생이라고 하네요. 네, 요 인사도 같이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저희 조합에서 두 분이 하차를 해서 마지막 인사할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변호사님. 네, 아무튼 뭐 그동안 불러줘서 고맙고요. 저도 사실은 이 시사를 쫓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안 하다 하니까 뉴스 보게 되는데 그래도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출마 선언을 하신 건가요? 선언하진 않았고요. 오늘 예비 후보 등록은 했습니다. 예비 후보를 네. 등록해서 하차를 하게 됐습니다. 공정방송입니다. 네. 그리고 김종일 최고는 약간 개편 때문에. 저는 네. 출마는 아니고 저는 원래 여기 땜빵으로 나온 거였거든요. 다른 요일엔 계속 나오시고 목요일 날 사실은 계속 나오다가 화요일만. 화요일 날 뭐가 비어서 사실 그 엄격결에 와서 뭐 좀 했습니다. 근데 다른 요일에 또 있으니까. 이기인 총장과 재밌게 잘 보냈고 현근택 변호사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기인 총장님 변함없이 나와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과의 이 조합이 오늘 마지막에서 이렇게 인사를 좀 드렸고요. 저는 이제 세 분과의 인사는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변호사,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모든 인쇄